리플과 관련해서는 꽤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튠스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경 간 송금 혁신 확장을 위해서 이 전략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번에 중국 건설은행과 튠스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중국 건설은행은 중국의 4대 국영 상업은행 가운데 한 곳으로 총자산 3조 위안, 직원 41만 명, 지점이 2만 1000개, 운용 ATM 기기가 9,000대라고 합니다.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위해서 튠스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튠스는 리플레저를 활용해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포인트는 리플의 기술이 사실상 백본 기술로서 활용이 되면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리플레저를 활용하는지 아는지 모를 수 있지만 송금 혁신의 수혜를 누리게 만드는 그 기술이 지금 수많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확장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하다 이번에 중국까지 뚫어버린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리플과 홍콩 통화청, 이 홍콩 달러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대형 국영 상업은행이 리플레저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플은 홍콩 통화청과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핀테크 산업의 관점에서도 꽤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토큰화시켜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를 하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 결제 이런 걸 홍콩 CBDC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나름 꽤 전폭적인 혁신 프로젝트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BDC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화두로 내세운 뒤부터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결제를 도입을 했고, 올해 상반기 누적 거래량이 1조 8천억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320조 원 정도가 이미 6개월 동안 CBDC로 처리가 된 겁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액수라서 1년치, 올해 1년치를 종합했을 때 예상을 해보자라면 이게 600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 가장 선도적인 CBDC 도입 국가로 자리를 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CBDC가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브릭스 진영에서는 공용 통화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각국의 CBDC가 원활하게 결제 처리가 되려면 그걸 중개해줄 브리지 커런시가 필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가장 혁신적으로 구현하고 있고 또 채택되고 있는 것이 XRP입니다. 이번에 중국 최대 규모 은행 가운데 한 곳이 리플의 파트너사와 손을 잡고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또 그림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구나. 그렇게 리플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XRP 27달러 전망을 제시했던 에그라 크립토의 경우에는 지금 XRP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12월 강세 크로스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세 크로스 직전에 XRP는 종종 메가 펌프의 무대를 마련하는 작은 수준의 미니 펌프를 보여주곤 했다라는 건데, 이건 강세 크로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메가 펌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역시나 전폭적인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빗썸프 데이터를 보면 현재까지 XRP 레저에서 발행된 NFT는 302만 개, 발행 주체는 5,831곳, 140만 건 전송, 퍼블릭 셀 방식 전송은 6만 1,600건, 직접 판매는 8만 건, NFT와 관련해서 아주 활발하게 플랫폼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본격화될 때는 결국 이 NFT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거래하고 전송하고 또 보관할지, 이게 핵심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리플랩스가 커스터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XRP 홀더분들 많이 계시고, 실제로 리플 XRP는 꽤 오래전부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 이런 표현을 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약식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전 세계 XRP 거래량 가운데 23%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카이코 리포트를 보면 리플의 8월 1일 평균 거래량은 4억 6,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7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XRP가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까? 언제쯤 가치가 시세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한 지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XRP 캡틴은 XRP가 엔진을 켜기 시작했고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2024년 16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형성 중인 삼각 패턴이 잘 마무리가 되면 20달러 찍고 160달러로 날아간다는 건데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시세 볼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마지막 날 리플랩스가 나름의 실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3분기 마켓 보고서를 공개한 건데 돌이켜보면 3분기 내내 의미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 특히 XRP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마켓 보고 전에 소송과 관련한 업데이트, 다시 말해서 약식 재판 결과와 더불어서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소식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리플랩스 입장에서도 XRP 실적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소송 상황이다. 이런 뉘앙스를 내비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멍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경우에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규제 라이선스를 받은 것, 영국 FCA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이슈,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로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XRP의 30일 거래 평균은 2억 9,300만 달러, 90일 평균으로는 5억 1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7월 13일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하루 거래량이 최대 40억 달러까지 급증한 뒤에 하루 평균 3억에서 4억 달러 수준으로 분기 마감을 했습니다. XRP에 대한 거래 활동은 대부분 USDT로 이뤄졌고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거래소는 바이낸스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 60% 거래가 바이낸스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미국 상황도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XRP 거래량의 5%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만 끝나봐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XRP 레저의 온체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덱스 거래량이 3분기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일 거래량은 100만 달러를 초과했고 8월 중순에는 때때로 2천에서 3천만 달러에 도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XRP 홀더들에게 가장 눈에 띌 만한 이슈는 마지막에 언급이 됐는데 락업 해제가 된 XRP는 대부분 다시 에스크로에 락업됐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락업 해제됐다라고 시세에 지장받을까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고 대부분 다시 락업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사실상 소각 이펙트와 유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시세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역시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0.66달러 저항을 제거하면 다음 저항 라인은 1.05달러인데 여기서 그리 오래 머물진 않을 것 같다. 이번 판에서는 세 가지 목표 구간이 있는데 1.88달러와 5.85달러 그리고 18.22달러다. 단기 목표인 1.88달러 돌파 이후에는 XRP는 5.85달러에서 18.22달러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름 현실성이 조금은 느껴지는 그래도 꽤 전폭적인 그런 숫자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JD의 경우에는 리플의 지금 움직임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클 때와 매우 비슷해 보인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8년의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스마트 머니를 가진 5%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2주 차트를 보면 2017년부터 형성되어 왔던 저항 라인이 2025년쯤 돌파가 나올 것 같은데 2013년 그리고 2017년 때 4년에 걸친 저항 라인 돌파 이후에 무려 600%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엄청난 급등 랠리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XRP 맥스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에그라 크립토의 경우에는 리플이 20개월 이동평균을 돌파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주목할 구간은 1달러 부근인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피보나치 0.702에 자리하고 있고 그렇게 피보나치 2를 리테스트할 것이다. 앞으로 2년은 당신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세대를 이어서 부를 물려주는 시대가 될 거니까 단단히 XRP 홀딩 잘 해라. 이렇게 재치 있는 표현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1달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게 2018년부터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력한 저항선 상단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고, 피보나치 0.702를 뚫는다는 것은 40달러 돌파, 이후의 상황은 200달러 이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면 참 좋은 가격인데 뭔가 비현실적인 숫자 같으면서도, 그런데 꼭 이뤄질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랩스 자체의 호재성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리는 리플 수혜를 앞두고 두바이 금융서비스국 DFSA의 공인암호화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공인암호화폐로 인정된 게 딱 4개뿐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번에 리플이 추가됐습니다. 글로벌 크립토 허브 도시를 꿈꾸고 있는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승인된 암호화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정식 화폐로 인정을 받은 것이어서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급 알트코인들 가운데 최근 한두 달 사이 가장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종목은 단연 솔라나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가격이 80%나 급등을 했는데 트랜잭션 수 역시 상위 15개 블록체인 가운데 솔라나가 5억 2,800만 건을 기록하면서 1등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트론이 1억 5,700만 건, 3위는 BNB 체인, 이어서 폴리곤, 수이, 니어, 이더리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솔라나가 이미 폭등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예언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솔라나를 매수했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 양반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방금 솔라나를 매수했다. 지금 솔라나는 밈에 불과한 샘 뱅크먼 프리드와 연관된 레이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솔라나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나는 투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솔라나에 대한 투심을 자극시키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아서 헤이지의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솔라나가 11개월 동안 500%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764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바네크는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솔라나의 능력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솔라나의 가격이 160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너무 급격한 반등으로 인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솔라나는 11월에 3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간 RSI가 2023년 1월 이후 가장 과매수 수준이 높다. 이에 따라서 약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지금 가격에서 30% 정도 하락한 30.25달러 수준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도 솔라나가 저항 돌파가 나와주지 못할 경우 약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솔라나는 이미 42.86달러 부근에서 상승 심지로 막힌 걸 확인을 했다. 이 저항선 아래에서 계속 머무를 경우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월간 차트를 보면 43달러 부근은 2021년 이후 든든한 지지라인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길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보라색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블랙 라인 23달러 부근으로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